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성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그류님이 수업 시간에 앞서서 OT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팁들과 사이트들 또 마인셋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덕션 프로세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 프로세스는 제작 과정을 의미를 하고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Y 제작 과정에 사용된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한번 보기 쉽게 제작해 봤는데요. 물론 지금 조금 이게 단계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어떤 과정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프로덕션 단계는 촬영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촬영 전 단계, 사전 준비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면 프리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스토리보드라든가 애니메틱, 프리비즈 등 촬영을 하기 이전에 준비한 그런 필요한 과정들을 하는 사전 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후반 작업이라고 하죠. 컴포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VFX 이펙트를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컬러를 커렉션 하던가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을 하던가 또 사운드를 넣고 마지막으로 퀄리티 체크까지 하는 단계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프로덕션 단계가 촬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Y 숏필름 같은 경우에는 3D 애니메이션 숏필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단계를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3D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프리 프로덕션은 이 본격적인 3D 작업이 되기 이전에 내용을 정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또 어떤 컨셉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스토리보드도 해보고 애니메틱도 만들어보고 하는 단계가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같은 경우에는 3D 작업을 다 하고 렌더링까지 하고 나서 애프터 이펙트 아니면은 컴포지팅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2D 이펙트들을 넣고 컬러 그레이딩이나 커렉션을 한 뒤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운드를 넣고 마지막 QC 퀄리티 체크까지 하는 게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수업이 될 텐데요. 조금 길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잘 보시고 한번 어떤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3D 샷들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수업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프리 프로덕션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3명 다 모두 언제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로 하게 되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할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한테 던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디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지,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각자 다른 아티스트가 하나의 작품을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 명의 장점을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스케일이 큰 작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지에 대한 efficiency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education, 어떻게 다양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까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아이디어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사이파이 장르거나 이런 분위기의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니 2 작업이나 아니면 제 개인 작업이었던 스프린트로도 그랬고, 또 아카이브 같은 쇼필름에서도 사이파이 장르를 항상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루님 또한 다양한 작업들에서 타이틀 시퀀스나 그리고 또 에이시메트리 같은 장르의 작업들을 많이 해왔고, 오브젝트의 디테일한 그런 렌더링 능력이나 또 스타일 프레임을 통한 그런 디자인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상당히 좋아해 왔고, 또 태우님 또한 이제 캐릭터가 많이 들어간 작업들을 해왔는데, 개인 작업인 0110이나 아니면 드리블러나 이런 작업들도 사이파이 장르의 캐릭터를 이용한 작업이 많았고, 특히 지금 근무하고 계신 패러럴 같은 경우에도 사이파이 장르의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경험이 많고 즐겁게 일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파이 장르를 우리가 작업도 많이 해왔지만 또 영화를 보고도 많이 영감을 받았는데요.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공각기동대, 트론, 매트릭스, 그리고 듄 같은 영화들에서 항상 저희들이 보면서 큰 영감을 얻었고, 특히 듄이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업 시간에 레퍼런스 음악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레퍼런스 음악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저희가 작업하는 데 들어가기 앞서서 음악적으로도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 듄이나 블레이드 러너의 OST를 틀어놓고 어떤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작품을 하고 싶은지 보는데, 이런 작품들의 음악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러브 데스 로봇이나 아케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말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었고, 특히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러브 데스 로봇의 위트니스나 아니면 아케인의 다양한 샷 연출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영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저희 작품들에 녹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아키라나 공각기동대, 레드라인 같은 2D 애니메이션에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영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수업에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데스버거라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나 이런 사이파이,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의 이런 작업들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었고, 그리고 저희 셋 다 애쉬드롭도 아주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작업이 정말 멋있고 그런 컷 편집이나 디자인 능력들에서 항상 많은 작업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또한 라울 막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트루 디텍티브 같은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디렉터 그리고 또 디자이너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작품들의 연출이나 렌더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영감을 얻고, 이분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한번 우리도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The Friendly Robot 같은 경우에도 일러스트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3D 숏 필름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데, 컴포지션이나 무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에 여러분들도 이분의 작품을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코넬류 같은 경우에는 옥테인 쪽에서 엄청난 렌더 디테일 뿐만 아니라 그런 라이팅 능력, 텍스처링, 그리고 컴포지션 모두 다 뛰어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작품을 챙겨보면서 이런 멋있는 컴포지션과 라이팅과 분위기들을 우리도 작품에서 나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네마틱을 통해서 뭐 프리비즈나 에디팅 요런 부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루님은 타이틀 시퀀스를 통해서 스타일 프레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또 태호님 같은 경우에도 숏필름을 다양하게 하면서 캐릭터 디테일이라던가 그런 연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 같은 경우에는 초감각으로 보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루님 같은 경우에는 둠페트롤이나 이런 작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인테리어, 실내 공간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맡아보면 좋겠다라고 했고 태훈님은 이제 0110이나 아니면 드리블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그런 대규모 큰 도시 환경도 잘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서로 따로 맡아서 작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또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스케일이 큰 작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너무 길게 갈 거 없이 기승전결이 있고 효과적인 샷 분배를 한 다음에 짧은 길이로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고 또한 키배시나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티, 랩, 터널을 각자 맡아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각자 잘하는 그런 공간들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키배시, 에셋 정리뿐만 아니라 룩뎁, 텍스처 라이팅, 디자인 구도 이런 거를 시트에서 많이 볼 수 있게 했고 또 랩에서는 중간 스케일신, 에셋 정리 및 제작, 룩뎁, 텍스처 라이팅, 디자인 구도 이런 것들을 랩에서 배우고 터널에서는 작은 스케일의 씬이지만 또 에셋 정리 및 제작, 룩뎁, 텍스처 라이팅뿐만 아니라 트랜지션 그리고 연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공간들을 나누고 이 공간들을 각각의 아티스트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품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비즈와 에디팅, 영상 연출, 그리고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류님은 스타일 프레임이나 공간 디자인, 에셋을 제작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디테일들, 그리고 태훈님도 스타일 프레임과 캐릭터 디자인, 클로스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방대한 규모의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 각각 다른 부분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작품을 구성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다른 아티스트들이 다른 공간을 맡아서 표현을 함으로써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또 각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하게 되었고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더 아이디어도 디벨롭을 하고 또 스토리도 스크립트를 쓰면서 디벨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런 태호님의 아이디어에서는 블레이드 러너의 프리퀄처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프리퀄은 영화 등의 기존 작품 속 이야기보다 앞선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태호님이 이제 블레이드 러너 1편 배경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래서 프리퀄 이야기도 한번 써보고 이런 배경은 어떨까 이렇게 글도 써보게 됐었고요. 그리님 같은 경우에는 WAI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후에마의 약자기도 하고 또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도형을 가지고 조금 디자인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그리우님, 태훈님을 상징하고 또 AI가 합쳐진 느낌으로 작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시대나
또 이야기 또한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션 그래퍼를 왜 하는지, 어떤 목표와 꿈을 위해서 사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스토리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AI 로봇이 실험 도중 마치 인간이었을 때의 환영을 보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비밀 공간에서 자아를 찾기 위한 오랜 연구 끝에 첫 실험 결과물인 Y000 캡슐을 자신에게 투입하며 일어나는 순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저희는 이 스토리 내용이 여기서 끝나기는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Y 콜라보가 있었는데, Y 작품은 단순히 한순간의 찰나를 표현한 게 아니라 공존하는 여러 기억과 과거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학생들의 과제를 통해서 콜라보로 연결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캐릭터가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실험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작품을 루핑시키는 장치와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러 기억의 조각들을 콜라보를 통해서 반복되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저희도 이 작품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또 질문하고 새로운 작품들, 콜라보가 나오게 되면서 또 변화되는 이런 작품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첫과 끝을 잘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루핑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각각의 공간마다 이제 저희들이 과제를 내주게 되면은 우수작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콜라보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크레딧과 함께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작품들, 저희 원본 작품, 그리고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작품,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작품, 이런 것들이 계속 루핑이 되고 연결이 되면은 이것도 또한 하나의 점점 커져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글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드보드와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보드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레퍼런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평소에 봤던 그런 멋있었던 장면들, 이미지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과 비슷한 뭐 영화나 게임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든지 그런 관련된 이미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드로 제작하는 것을 무드보드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레퍼런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들도 수집하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각의 씬별로 보여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내용을 더 디벨롭하고, 무드보드로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일단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스토리보드와 스타일 프레임, 그리고 캐릭터 디벨롭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각의 아티스트가 역할을 분담을 하였는데요. 스토리보드부터 애니메틱, 프리비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은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로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식의 작업을 할지 보는 작업을 스타일 프레임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도 이렇게 스토리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디자이너들은 스타일 프레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고, 또한 스토리보드나 애니메틱이 되기 이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비주얼로부터 얻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캐릭터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태훈님이 캐릭터 디벨롭 부분을 바로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캐릭터 디벨롭 과정을 태훈님께서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스토리보드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보드는 간단한 스케치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쏟지 않고 그류님과 그리고 태우님과 함께 스타일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들 또한 레퍼런스 이미지들도 같이 합치고 조합을 해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간단한 스케치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시의 창문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 안에 실험실이 보이게 되고 그 실험실에서 AI 로봇이 캡슐을 짚고 여기에 자신이 실험하고 있는 물질을 투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투약을 하고 거기 안에 이제 터널이 나오고 터널 안에서 여기서 이게 과부하가 되면서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실험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자신이 복제된 듯한 그런 환영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타이틀이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제작을 처음에는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는 않았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마지막에 장면들이 조금 교체가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는 간단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세 가지 시티랑 그리고 실험실 터널로 나눠서 작업을 했던 건데 태훈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작업도 해야 됐기 때문에 도시샷의 비중은 아주 크게 두진 않았고 중간에 보이는 이 실험실 장면이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훈님의 캐릭터와 그린님의 공간이 만날 수 있는 구성으로 이 중간 부분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터널 부분을 제가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 샷 분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샷 그리고 실험실 그리고 터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몇몇 샷들은 인서트로 이 공간들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샷들을 재밌게 에디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 그리고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애니메틱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스토리보드를 나열을 해서 우리가 작품 전체의 길이나 샷의 타이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작품의 애니메틱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작권상 문제로 지금 저희가 썼던 레퍼런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유튜브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음악을 끄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틱을 통해서 간단하게 샷들이 어느 정도 타이밍으로 될지 보는 작업을 여기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틱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 애니메틱으로만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타이밍을 보거나 이럴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애니메틱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보드매틱이나 아니면 무드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에서는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은 Y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드매틱까지는 제작을 안 했지만 보드매틱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메리칸즈 작업을 이전에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보드나 간단한 스타일 프레임 테스트들을 합쳐서 애니메이션을 약간 더 더해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최종본에서도 어떻게 보도매틱에서 그런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이 조금씩 적용이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했던 무드매틱인데요. 한번 레퍼런스 음악 중에 블레이드 러너의 한스 짐머 음악을 틀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스토리보드의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은 레퍼런스들 아니면 이전에 했던 애니메이션까지 합쳐서 저희가 무드를 볼 수 있는 작업을 무드매틱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애니매틱은 보도매틱이든 무드매틱이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작품의 타이밍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와 2D 애니매틱은 간단하게 진행을 했지만 프리비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프리비즈 단계는 간단한 물체나 캐릭터를 통해서 타이밍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스케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촬영된 비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 테스트 등을 넣을 수도 있겠는데 스토리보드를 통한 애니매틱에서 볼 수 없었던 좀 더 디테일한 타이밍들을 조절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3D 샷들을 작업하기 앞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서 팀들이 필요한 부분에만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프리비즈 단계에서 카메라의 구도나 위치, 움직임들을 디벨롭하면서 스토리보드와 보도매틱에서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장면들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삭제하는 부분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프리비즈 단계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션 캡처 테스트도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캐릭터가 디벨롭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된 캐릭터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캐릭터가 완성이 되고 나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미리 사이즈가 비슷한 그런 캐릭터나 아니면은 더미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모션 캡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프리비즈에 들어가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될지 에디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비즈 단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짧게 이 전체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 더 카메라 디테일이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3D 작업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프리비즈에서는 아주 러프하게 카메라와 그 구도를 잡아서 프리비즈 애니메이션을 했다면 이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구도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블러킹을 통해 가지고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배치를 시키면서 레이아웃을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오브젝트들, 에셋들과 오브젝트들을 더 디벨롭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3명 모두 다 전문적으로 모델링만 하는 모델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전부 다 그 인바이러먼트를 다 하고 들어가는 에셋들을 전부 다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금 콜로소 강의를 찍고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에셋들을 모두 다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실제 실무에서도 킷배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션 그래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킷배시는 쉽게 말해서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다양한 모델링 에셋들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창조해내는 것을 kitbatch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에셋 모델링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이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셋 모델링 그리고 인바런트 모델링이 어느 정도 kitbatch와 함께 디벨롭이 되고 나서는 에셋 애니메이션 단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터널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널샷에서는 이 레이아웃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주 기초적으로 카메라와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지 구성을 해봤는데 이 에셋들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되면서 자,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 더 디벨롭을 해보고 디테일들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안에 코어 부분에 볼륨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엑스파티클 그리고 터뷸런스 FD를 통한 볼륨 시뮬레이션 작업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파이로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는 2023 버전에 새로 업데이트된 불 시뮬레이션과 연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한 터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텍스처와 라이팅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하고 텍스처 라이팅이 진행되었고요. 그류님과 태연님처럼 약간 애니메이션이 적은 부분에서는 애니메이션 과정 없이 바로 텍스처링, 라이팅 부분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에서 레이아웃도 업데이트되고 애니메이션도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프리비즈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디벨롭을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태훈님이 이제 모델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마블러스를 통한 옷까지 제작을 한 것이 포함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kitbatch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kitbatch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션 캡처 테스트를 덤이나 그런 러프한 모델들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커스텀 리깅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이 모델링을 가지고 거기에 리깅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리깅을 추가를 해가지고 모션 캡처 2, 모션 캡처 두 번째 슛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찍어서 타이밍이나 동작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두 번째 모션 캡처에서는 이 프리비즈 에딧을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식으로 더 모션 캡처 디렉팅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뒀다가 저와 그루님, 태훈님이 함께 모션 캡처 액터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디렉션을 하고 현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한 번 더 촬영을 진행을 했죠. 이때는 이미 타이밍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한 모션 캡처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션 캡처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포지션이 맞지 않게 되면 우리가 캐릭터 리깅을 해놓은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가벗은 상태로 일단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다 업데이트를 하면 태훈님이 클로스 심을 마블러스에서 진행을 같이 해가지고 옷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텍스처 또는 쉐이딩을 진행을 하고 라이팅을 하고 일단 프리비즈로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렌더링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비즈만 봐도 조금 튀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더 고치게 되었고요. 또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면 인바이러먼트나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여기서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비즈랑 에딧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테스트 렌더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테스트 렌더링은 샘플을 아주 낮게 해서 간단하게 자신이 해봤던 그런 라이팅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제 실제로 렌더링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옥테인 샘플 같은 경우에 50이나 100 정도로 되게 낮춰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960, 540 사이즈로도 렌더를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체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테스트 컴포지팅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넣은 이유는 정말 러프하게 특히 저희가 라이브 패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테스트를 해봐야 됐기 때문에 파이널 렌더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컴포지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스트로 컴포지팅도 아주 러프하게 해보는 방법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컴포지팅에서는 라이브 패스들, 멀티 패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또 돌아가서 라이팅에서 고치고 테스트 렌더링을 해서 라이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레이아웃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거나 카메라를 좀 더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여기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딧 업데이트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프리비즈 단계를 통해 가지고 샷들이 이렇게 뭐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프리비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 렌더링 한 부분을 프리비즈랑 대체를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테스트 렌더로 조금씩 바뀌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 에딧들을 전부 다 테스트 렌더된 부분으로 고쳐 나가고 또 이 부분들이 완료가 됐을 때 파이널 렌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 렌더로 고치다 보면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타이밍이나 조금씩 뭐 이 샷이 더 길면 좋겠다, 저 샷이 더 짧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테스트 렌더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특히 그류님이 작업했던 이 랩 같은 경우에 이 샷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샷을 보니까 이 샷이 조금 더 길게 가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샷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에딧을 조금 고쳐가지고 그 샷을 늘리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테스트 렌더링과 프리비즈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전에는 샷들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돼 있었는데 그 샷들을 쓰지 말고 이 가운데 샷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샷들은 생략을 하자라는 결론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비즈 업데이트, 에딧 업데이트 이런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론 기존의 틀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작품이 더욱더 스무스하고 강약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렌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렌더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파이널 렌더링은 이제 샘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000 이상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었고요. 어떤 샷들은 옥테인 렌더 샘플 4000까지 간 샷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만큼 저희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렌더팜 없이 진행한 작업에서 이렇게 샘플을 높여서 렌더링을 할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테스트 렌더링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널 렌더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드디어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색깔을 이번에는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후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컴포지팅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되겠죠.
2D 합성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데 자기 셀카 사진을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거하고 조금 더 뽀샤시하게 하고 이쁘게 해서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죠?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D 렌더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2D 보정까지 합쳐서 최종본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3D 아티스트들은 그 3D 프로그램에서만 렌더된 것으로 절대로 끝내지 않고 후반 작업을 꼭 진행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주로 시네마 4D를 다루는 수업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 프로덕션, 요 부분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컴포지팅이나 그런 컬러 이런 만지는 부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컴포지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멀티패스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 채널별로 라이팅을 조절을 하기도 했고요. 2D VFX 같은 경우에는 2D 이펙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쓰인 샷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이런 스파크가 튀기는 부분이라던가 도시샷에서 연기가 지나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2D 이펙트 부분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사실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모든 거를 3D로 할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인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D 작업도 추가를 해서 저희가 디테일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노이즈 이펙트나 아니면은 저희가 작게 들어가는 글리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 커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이 있는데요. 컬러 커렉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 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컬러 그레이딩은 컬러 보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과 보정의 차이점은 컬러 커렉션은 잘못된 거를 고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두운 날에 찍은 그런 어두워야 되는 샷인데 너무 이미지가 밝다. 그런다면 그거를 어둡게 고치는 거를 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컬러 그레이딩의 보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샷이 이렇게 뭐 블루 계열로 갈 수도 있었겠죠. 태우님이 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이전에 0110처럼 약간 블루로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그린이나 이런 계열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저희의 아티스틱 초이스에 의해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블루에서 그린으로 바뀐 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를 고쳤다기보다는 저희의 작품에 맞는 색깔로 바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 단계에서는 나중에 후반 작업 부분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컬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는 사운드 부분이 있겠는데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프리 프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사운드가 있죠. 이 부분을 실제 사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레퍼런스 사운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운드와 음악이 여기 추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샷 중에 이 도시샷에서 드론들이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는 샷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지나가는 걸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게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는 것 같다. 왜냐면은 이 도시샷에서 에픽한 샷이 나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더 외곽으로 밀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쫙 밀어놨는데 사운드 하우스에서 보내줬을 때 이 좌우에 드론들이 지나갈 때 그 사운드가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멀면은 저거 표현되는 게 약간 사운드랑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화면 안쪽으로 몰아서 그전보다는 멀리 있지만 더 안쪽으로 몰아서 이 사운드를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운드가 또 영상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수정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운드를 사운드 하우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은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QC 단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QC 단계가 어떤 거냐면 퀄리티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거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예를 들어서 2D 부분에서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다시 샘플을 올리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주로 렌더링을 조금씩 고치는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 세 단계를 이루는 과정을 30분 안에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씬을 A, B, C로 크게 나눠놨죠. A 같은 경우에는 도시, B 같은 경우에는 랩,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되겠는데 요 세 개를 나눠서 어떻게 이 디벨롭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포스트 프로덕션의 이런 컴포지팅 단계까지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그 씬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이펙트를 넣는 부분, 컬러를 넣는 부분, 파이널라이즈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 과정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전 제작, 그리고 포스트를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만의 작업을 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너무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프리프로덕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